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요즘 투자 컨텐츠를 보면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었다, 소액으로 인생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그런 극단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뉴스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보는데 왜 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손실이 늘어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마하세븐은 소액을 크게 불렸다는 점보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기회를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마하세븐은 바로 그 기회를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내며 잃지 않는 투자를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소액을 크게 불린 건 결과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손실을 통제하고 오래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형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식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인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원칙과 기술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하세븐의 성공 스토리와 그의 핵심 투자 원칙,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 매매 기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하세븐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바로 AI와의 수익률 대결이었습니다. 4주 동안 AI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를 했고 마하세븐은 모든 매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둘 다 1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AI는 소폭 손실을 냈고 마하세븐은 단기간에 4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AI도 뛰어나지만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도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승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실전 투자대회 성과를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실전 투자대회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우승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러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도 통하는지 실험하러 나갔다. 이 말에서 자신이 연구해온 매매법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실력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 뜻밖에도 IMF 한복판에서 시작된 마지막 도전에 있습니다. 마하세븐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IMF 여파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의 가운데서 한 청년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동생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하세븐입니다. 당시 그는 자본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주식 용어조차 모르는 완전한 초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차트만 보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몸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매매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여러 번 실패와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왜 여기서 손절을 하지 못했는지, 다음엔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매일 자신에게 질문했고 그날의 매매를 기록하고 다음날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그는 큰 돈을 노리기보다는 아주 작은 수익부터 쌓아갔습니다. 하루 2,000원, 5,000원, 만원,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1%면 충분하다.
한다. 대신 매일 반복하고 손절은 짧게 한다. 단순한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계좌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불어왔고 이 기본기는 훗날 100억 자산가 마하세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몇 초에서 몇 분 단위로 승부하는 초단타 스캘핑 매매였습니다. 스캘핑은 몇 초에서 몇 분 단위로 승부가 끝나는 초단타 방식의 매매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반복됩니다. 큰 수익을 한 번에 노리는 게 아니라 0.5%에서 1% 같은 작은 이익을 쌓아 올리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적게, 빠르게, 자주가 스캘핑의 본질입니다. 마하세븐은 이 스캘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다뤘습니다. 종목의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호가창이 어떻게 흔들리는지까지 전부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해둔 조건이 충족되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진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움직이는 매매, 그 철저함이 마하세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캘핑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 판단력, 반사신경, 시장의 리듬을 읽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손절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시작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하세븐이 전설로 불리게 된 이유도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이 초단타 매매를 오랜 시간 기록하고 복귀하며 하나하나 쌓아온 경험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을 배우고 싶다면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충분한 연습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라면 마하세븐이 즐겨 사용했던 눌림목 스캘핑 매매법부터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략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깐 나오는 조정 구간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즉, 강한 상승이 숨을 고를 때 그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가 살짝 눌리는 구간, 바로 그 눌림목이 나타나면 초보자들은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나서 서둘러 매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최적의 진입 타이밍입니다. 마하세븐 역시 이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거래량과 호가 잔량을 함께 체크하며 매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명확한 근거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특히 큰 양봉이 나온 이후 눌림목이 형성되었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줄어든다면 그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고수들이 정확히 노리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매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익절을 어디서 하느냐입니다. 마하세븐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바로 다음 상승 1파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매도하는 것. 이걸 그는 1파 매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매수 후 만들어지는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무조건 수익을 확정짓는 것을 철칙으로 삼은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상승 2파부터는 매도세가 붙기 시작하고 세력이 흔들기, 즉 갑작스러운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커져서 익절 구간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하세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전하게 먹고 나온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승 1파에서 적더라도 확실하게 챙기고 그 과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하세븐의 매매는 단순한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전략의 뿌리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기계적 매매라는 철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둔 매매 조건이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이는 완전히 규칙 기반의 매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장 관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었습니다. 마하세븐은 시장을 단순한 숫자나 차트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라봤습니다. 가격이 만들어내는 흐름, 리듬, 호흡을 읽어내는 감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귀하고 패턴을 관찰하고 시장과 마주하는 시간을 꾸준히 쌓아야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의 핵심 철학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움직이는 기계적 매매, 그리고 시장 리듬을 읽는 감각. 이 두 축이 갖춰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하세븐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매매했을까요? 그의 저서와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마하세븐이 직접 공개했거나 알려진 매매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바로 이 4가지가 마하세븐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끝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절대 크게 잃지 않는다입니다. 마하세븐은 물타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큰 손실 한 번이면 계좌도 무너지고 멘탈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손실은 작게 그리고 빠르게 끊어냈습니다. 마하세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이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마하세븐은 매매할 때 오를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이런 이유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전에 정해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매매가 아니라 규칙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 매매의 흔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중을 절대 무리하게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하세븐은 계좌가 커졌다고 해서 비중을 갑자기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매매하던 사람이 계좌가 500만원이 됐다고 해서 바로 5배로 비중을 늘리는 일, 그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 손실폭도 함께 커지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매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연속으로 3번 손절이 나오면 즉시 매매를 멈추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시장 흐름이 지금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처럼 비중 관리와 매매 중단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마하세븐은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큰 손실 없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매일 복귀하며 시장의 리듬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하세븐은 시장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라봤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차트를 꾸준히 관찰하고 하루 매매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수익이 났는지, 어떤 패턴에서 손실이 반복되는지 매일 점검하며 자신의 매매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런 관찰과 복기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그는 결국 순간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타이밍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가지 원칙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하세븐의 실전 매매법 3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평선 눌림목 스캘핑 매매법입니다. 이 전략은 3개의 지수이동 평균선과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1분봉 차트에서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1분봉은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장 빠르고 섬세하게 포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에
지표 버튼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EMA를 입력하고 지수 이동 평균을 3번 클릭해서 이동 평균선 3개를 추가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평선 길이를 설정하면 됩니다. 추가한 EMA의 인풋 탭으로 들어가서 길이를 순서대로 20, 50, 1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기 쉽게 각 이평선의 색과 두께도 차트가 한눈에 보기 좋도록 조절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상단의 지표 탭에 다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윌리엄스 프랙탈을 입력해 해당 지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윌리엄스 프랙탈 설정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탭에서 기간을 7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조금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습 탭으로 이동해 프랙탈의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매수 신호는 녹색, 매도 신호는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삼각형 모양도 위쪽 화살표는 매수, 아래쪽 화살표는 매도처럼 직관적으로 한눈에 구분되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을 마치면 차트에는 20, 50, 100 3개의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20은 파란색, 50은 노란색, 100은 하얀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과 저점을 표시해주는 윌리엄스 프랙탈 신호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평선 눌림목 스캘핑 매매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3개의 지수 이동 평균선은 각각 단기 20, 중기 50, 장기 100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이평선을 한두 개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하세븐은 이 3개를 동시에 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과 미세한 움직임까지 함께 읽어냈습니다. 여기에 윌리엄스 프랙탈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캔들 위나 아래에 생기는 화살표는 이 자리가 단기 고점,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며 녹색 화살표는 매수 쪽, 빨간색 화살표는 매도 쪽 에너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평선이, 구체적인 타이밍은 프랙탈이 잡아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은 매수만 볼지 매도만 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20, 50, 100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20, 50, 100 순으로 정렬된 정배열이라면 시장은 상승 추세로 보고 오직 매수 포지션만 노립니다. 정배열일 때는 녹색 프랙탈 신호를 중심으로 진입 자리를 찾습니다. 반대로 100, 50, 20순으로 역배열이 되어 있다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포지션만 노립니다. 역배열일 때는 빨간 프랙탈 신호를 중심으로 진입 자리를 확인합니다. 즉 방향은 이평선이 결정하고 진입 타이밍은 프랙탈이 찍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프랙탈은 단기 고점, 저점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진입 가능 구간이 되는 셈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승 추세 안에서 잠깐 나타나는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다가 20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조정이 나타나면 이 구간이 새로운 녹색 프랙탈 매수 신호가 뜨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캔들이 다시 20선을 강하게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 지점이 바로 매수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50 지수 이동 평균선 바로 아래 둡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작은 흔들림에는 쉽게 잘리지 않고 실제로 추세가 꺾일 때만 손절이 나가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익절 목표는 항상 손절폭의 1.5배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절이 1%라면 익절 목표는 1.5%에 두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손실보다 이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 매매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계좌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항상 이상적인 자리에서만 신호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눌림이 깊어지면서 가격이 20선뿐 아니라 50선 아래까지 밀리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가격이 50선을 깨고 내려간 뒤 그 하단에서 녹색 프랙탈 매수 신호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반등이 나오면서 캔들이 50선을 다시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경우 손절은 한 단계 더 아래인 100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 둡니다. 이미 50선을 한 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선을 지켜주는지가 추세 유지의 마지막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익절 비율은 기본 방식과 동일하게 손절 대비 1.5배로 설정합니다. 결과를 보면 차트가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하세븐은 이런 구간에서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스캘핑은 한 번에 크게 먹는 전략이 아니라 정해둔 원칙대로 작은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100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 전략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선과 50선 이탈은 단기, 중기 조정일 수 있지만 100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 전체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들까지 매도에 합류했다는 뜻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눌림목을 노리기보다 하락 추세를 경계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100선 아래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매매법으로는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100, 50, 20순으로 역배열이 형성되어 있다면 시장은 하락 추세로 판단하고 이때는 매도 포지션만 노립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잠깐 반등해 50선을 돌파했다가 그 뒤 빨간 프랙탈 매도 신호가 뜨고 캔들이 다시 50선을 아래로 깨는 순간 이 지점이 매도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100 지수 이동 평균선 바로 위에 두어 불필요한 흔들림을 피하고 익절 목표는 매수 전략과 동일하게 손절가 대비 약 1.5배 비율로 설정합니다. 수익 실현으로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하세븐의 매매법은 RSI 눌림목 스캘핑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이동평균선 2개와 RSI 지표만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라서 스캘핑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분들에게도 특히 추천할 만한 전략입니다. 규칙만 정확히 지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큼 명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차트 상단의 지표 검색창에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2번 클릭해 이동평균선 2개를 추가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인풋 탭에서 각각의 길이를 12와 34로 설정하면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12 이동평균선과 중기 추세를 잡아주는 34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준비됩니다. 이후 지표 탭에서 RSI를 검색해 차트에 추가합니다. RSI 설정의 인풋 탭에서 RSI 길이를 10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습 탭으로 이동해 어퍼 밴드를 55, 로어 밴드를 45로 수정하여 기준선을 조금 더 민감하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개인 성향에 맞게 선의 색깔이나 종류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치면 필요한 조건들을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동평균선 2개로 전체 추세를 잇고 RSI로 세부 진입 신호를 잡는 방식입니다. 12, 34 이동평균선은 단기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며 두 선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은 단기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따라서 교차가 일어날 때마다 가격의 방향, 매매 타점, 그리고 추세 반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RSI는 추세의 힘, 즉 모멘텀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RSI가 55 이상이면 상승 에너지가 강한 상태, 45 이하라면 하락 모멘텀이 우세한 상태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RSI가 45에서 55 사이에서만 움직일 때는 방향성이 없는
횡보장으로 보며 이 구간에서는 굳이 포지션 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2 이평선이 34 이평선보다 위에 있어 단기 상승 추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SI가 55 아래로 살짝 눌렸다가 다시 55 위로 회복하는 순간 이 지점이 눌림목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에 두거나 아래쪽에 위치한 이평선으로 설정하고 익절 목표는 앞선 전략과 동일하게 손절 대비 1.5배로 설정합니다.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 확인, 눌림목 포착, RSI 회복, 손익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감정이 아닌 규칙 기반으로 일관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 패턴을 활용해 매매 신호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이평선과 RSI 조건만 맞는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패턴이 함께 등장할 때 진입하면 승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꼬리가 긴 핀반은 매수, 매도 세력의 반전을 의미하고 강세 장악형 패턴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각 수렴 구조는 돌파 직전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이평선, RSI, 차트 패턴 이 세 가지 모두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가장 높은 확률의 매매 구간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12 이동평균선이 34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므로 단기 상승 추세가 명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잠시 조정을 거치며 RSI가 55 아래로 눌렸다가 다시 55 위로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세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합니다. 강세 장악형은 두 개의 연속된 캔들 중 첫 번째가 음봉, 두 번째 양봉이 그 음봉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매수 구간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손절선은 직전 저점에 설정하며 익절은 앞선 전략과 동일하게 손절 대비 1.5배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하며 수익이 실현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 눌림목 스캘핑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밴드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밴드 터치, 눌림목 형성, 단기 추세선 돌파 이 세 가지를 결합해 고확률의 진입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차트에서 지표를 클릭한 뒤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선의 색상과 두께는 본인에 맞게 설정 변경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여러 차례 터치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는 시장의 상승 힘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뒤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하단 밴드까지 밀렸다가 다시 중간선까지 반등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때 상단 밴드를 마지막으로 터치한 지점과 기준선 반등 후 다시 꺾인 지점을 연결하면 단기 하락 추세선이 형성됩니다. 매수 타이밍은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캔들이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즉 눌림목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흐름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손절선은 하단 밴드 아래에 두고 익절 목표는 이전 전략들과 마찬가지로 손절 대비 1.5배 구조로 설정합니다. 정리하면 이 전략은 상단 밴드 터치, 눌림목, 단기 추세선 형성, 추세선 돌파 이 4단계를 확인한 뒤 진입하는 방식이므로 스캘핑 전략 중에서도 구조가 명확하고 손익비 관리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실전형 눌림목 매매법입니다. 지금까지 마하세븐의 성공 스토리, 그가 지켜온 핵심 투자 원칙 4가지,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 3가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